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 동결이었는데요.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요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기술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유가 역시 떨어진 반면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는데요. 특히 미 국채 2년물은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제 미증시 혼란 속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 우리 국내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예상체결 지수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50.8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0.64% 하락하면서 877.05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 살펴봅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뉴욕발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파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72% 하락하면서 오늘장 7만 선 바로 이탈하면서 69,1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홀로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1.61% 하락폭이 더 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56%,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1.85% 낙폭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입니다. 현대차 0.41%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6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그래도 빨간 모습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LG화학 오늘장 2% 넘는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 0.53% 상승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 0.69%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떤 모습 보일지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는 어제 시장에서 4% 그리고 7% 각각 상승률 보여주면서 급등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 에코프로는 보합권,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보합권, 에코프로는 0.42%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DX는 0.55%, LNF가 0.91%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가 오늘 0.16% 강보합,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0.74%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 0.54% 강보합, 그리고 레이버 로보틱스가 2% 넘는 낙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SM 역시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시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그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자람 테크놀로지는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업체이긴 한데요. 사실상은 그 통신 반도체 설계하는 그 패블리스 업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통신 그 반도체 중에 XG 그 스폰칩을 직접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좀 반도체로서도 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통신 쪽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기가 와이어의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광트랜 서버라고 있습니다. 이 광트랜 서버용 반도체를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에 좀 수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의 5G 관련된 사업자인 그 라쿠텐을 통해서도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그 상장을 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동사의 그 XG 스폰칩이라고 있는데, 이게 25년 그 XG 스폰칩의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사실상 상당합니다. 그래서 약 1조 7천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고객사의 경우에도 2021년 당시 때 세계사에서 올해 초에는 9개사로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내년에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동사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나온 것이 그 지난 7월에 이제 중국 기업과 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비밀 유지 계약이기도 하고 3년간 뭐 앞으로 50만 개씩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좀 뛰어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은 이러한 이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재무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매출액이 161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중국 기업과 체결을 했던 것은 200억 원 규모긴 하지만은 물론 기간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재무적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동사가 이슈가 있었던 게 208조 규모의 그 5G, 6G의 핵심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XG 그 스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 최초 개발 양산화를 했다라는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상 그 5G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5G 인프라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남아 있고 또한 이제 6G 레디에 따른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통신과 반도체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지난 그 3월에 그 상장을 한 이후로부터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상승을 한 뒤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공모가 부근이 22,000원인데 그 7월 26일 날 저점 갱신을 하면서 27,000원까지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도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보호 예수 물량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는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추세 흐름들이나 이런 점을 보고 또한 6G나 5G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도 매수 타이밍으로서도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4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네요. 자람 테크놀로지. 자, 이름이 좀 생소한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HK 이노엔입니다. 이 HK 이노엔의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HBMB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주요 포인트는 아니고요.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있는 것이 동아 ST와 그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표적 항암제 개발에 대한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와 관련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일부는 좀 조정폭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대감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SK 이노엔이 그 개발 중인 그 상피세포 그 성장 인자 수용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EGFR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해제와 동아 ST의 그 단백질 분해 기술을 접목을 해서 변이를 표적해 없애는 항암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도 브렉소젠이라는 기업, 브렉소젠이 있는데 이 개발 중인 심근경색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치료제의 세포주를 동사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상 계약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자면은 계약 금액과 그 생산 규모가 양사 간의 또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비공개이기 때문에 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뭐 비공개이긴 하지만은 이 HK 이노엔도 역시 좀 비공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최근에 HK 이노엔이 비소세포 폐암 그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도 국가 그 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뭐 동아 ST와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국가 선정 산업에 대해서도 접목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은 HK 이노엔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종근당과 그 케어 캡 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코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에 예상 매출 규모를
최근에 이제 뭐 크게 초과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높은 수수료를 지금 지급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이 코어 프로모션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좀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HK 이노웨는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는 있지만은 내년에도 지금 수수료율 변경을 통해서도 재무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저점 갱신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이전에 좀 조정이 굉장히 길기는 했지만 지난 7월 7일 때 27,900원에 저점 갱신을 한 이후로부터 좀 주가가 추세가 전향이 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때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같이 동반을 하면서 주가를 이끌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멘텀 부분들 그 또한 이러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기술적 지표로 좀 봤을 때도 뭐 38,200원부터 39,200원 사이에 그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좀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다는 점이 좀 특이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급 형태도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지금 큰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좀 변경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이 HK 이노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같이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3,500원,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9월 21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간밤에 미증시가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이 반도체와 또 기술주 중심으로 한번 낙폭 얼마나 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시장을 움직인 테마들 많았습니다. 해운주도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테마가 상승했고 유가가 내린 부분에 있어서 정유주가 하락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소폭 오릅니다. 0.53% 상승하면서 1,334원대 그리고 이 WTI 국제 유가는 0.4% 내려가면서 90달러 선 하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장 직후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0.66% 하락하면서 2,542.9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0.87% 하락하면서 87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양 지수가 그래도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지만 양 지수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검색하고 계실지 검색 상위 종목 한번 10가지 종목으로 줄여서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최근에 9거래일 연속 80% 넘게 훌쩍되면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승률이 좋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0.2527%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해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가 9월 초까지 관심이 굉장히 컸었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하락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오늘 0.91%, 1%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셀바스 AI 그리고 지금 AI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AI 의료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울트라 사이트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계약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셀바스 헬스케어와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5%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5.95%, 약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 모비스와 함께 최근에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모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한가 기록하기로 했고요.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3% 넘는 급등세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가 암 제거에 굉장히 특화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같은 의미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STX 그린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1.8%, 2% 가까이 빠집니다. 지금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장 초반부터 강한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해운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1.8% 하락하면서 현재가 3만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섬에 따라서 해운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KTCS 지금 5.32%, 지금 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5G 그리고 6G와 관련해서 통신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KTCS 지금 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 부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듬지팜이 지금 2.68%, 2%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듬지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 첫날 23% 넘게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우듬지팜 지금 2.6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토마토 시스템이 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10% 급등세를 연출했었던 토마토 시스템 어제 2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사업 확장에 나섰다는 부분이 지금 영향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6% 넘는 급등세로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분위기 연출하고 있고요. 모아데이터 1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많이 관심 갖고 계신지 10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 강건우 앵커 함께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주변 종목 위주로 지금 많이 관심들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시가총액이 좀 큰 쪽으로 좀 다시 훑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상위에 1등에 여전히 올라와 있고요. 오늘 0.5% 이렇게 올라가네요. 삼성전자 2위권에 있고요. 지금 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뭐 60만 원 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0.8% 여전히 개인들의 관심 상위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지금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모비스 뭐 계속적으로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18%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메이드도 게임주 다른 거하고 좀 차별화되죠. 여기만 지금 한 20%가량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인 관심 5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금방 AI, 의료 AI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8% 올라가고 있고 오늘 보니까 STX 그린로직스 오늘도 좀 오르네요. STX 둘이 원래 같은 회사였다가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근데 STX는 뭐 주가가 마이너스 5%인 반면에 그린로직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운명이 지금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차가 오랜만에 그 관심 종목 상위에 올라와 있네요. 제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관심은 14위권에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종이목재, 보험 여기 운수창고 여기 빼고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그 미국 시장에 영향을 세게 받고 있다. 장 초반인데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도 크게 도움 안 되고 기관도 도움 안 되고 개인만이 어제에 이어서 나 홀로 계속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선물에서 다행히 1,500계약 이렇게 버텨주고 있어서 그나마 지수는 0.57%,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0.57% 여기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뭐 코스피, 코스닥 항상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제같이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 하루 종일 약세권에 있다가 장 막판에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들어 올린 만큼 좀 내려오는 정도고 미국에서 연이틀 이렇게 얻어맞은 거에 비해서 한국은 그나마 좀 먼저 내려와서 그런지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상위로 가볼까요? 삼성전자 프로그램은 약간 6억 정도 마이너스인데 강법 이렇게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6억 정도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3% 아주 서로 엇갈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약간 반등세, 어제의 반등세에 오늘도 초반에 같이 그런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코스피부터 볼까요? 가장 많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는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124억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서 받치고는 있습니다만 0.5% 이렇게 조금
밀리고 있죠. 외국인들은 뭐 기관들은 사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이잖아요. 포스코홀딩스 누가 많이 샀죠? 개인들의 관심 주식인데 개인들이 계속 사가지고 60만 원대까지 이렇게 밀고 온 건데 외국인들은 오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물량을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의 순매수를 124억이나 하고 있습니다. 금양 25억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1.2%, LG전자 15억 들어오면서 0.78%. 지난주에 저희가 LG전자 센티펀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다음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루닛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24억 들어오네요. 그렇지만 주가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매도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 122억 이렇게 순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상위 1등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2.9%. 이것도 이따가 좀 우리 반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LG와 이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사람들이 근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삼성 SDI 42억 정도 프로그램이 그 순매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4%. 그렇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서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1억 순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어제의 반등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100만 원권으로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다. 96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네요. 에코프로비에 계속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더 세게 올라가고 있죠. 17% 프로그램은 매도입니다. 자, 반 소장님 오늘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는 게 있어서 마이너스 0.58%. 아까보다는 조금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FOMC의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금리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상은 뭐 11월 달에도 동결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높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 파월 의장이 뭐 금리에 대해서 추가 인상에 대한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이슈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점도표에 관련된 부분들도 2024년과 25년 각각 0.5%씩 그 상승을 추가적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에 좀 기대감이 다소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코스피의 뭐 시가총액 등이 뭐 대다수 지금은 뭐 마이너스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는 것은 기존의 삼성전자에 따른 좀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SK 한의학수에 올라갈 때보다도 많이 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이 그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가치 중심으로 가는 지금 시장 흐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테마주의 위치로서 많이 지금 편성이 되면서 흘러가다 보니까는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들이 그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연말 때까지도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다음 달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것이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또 분위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눈치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당분간은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한다 하면은 지금 오늘 장에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추석에 한 1거래일, 2거래일 전 때 그때는 좀 그때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달 역시 거래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이 좀 많기 때문에 거래일이 대폭 좀 적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주나 이슈 위주로 좀 편성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수익 부분들을 포커스로 맞추고 접근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 맞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 자, 전기차하고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 좀 보고 싶은데, 에코프로 뭐 90만 원 깨고 내려가더니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장 초반에 벌써 3% 이렇게 오르면서 오히려 90만 원보다는 100만 원 쪽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빨간 감도 오늘도 좀 중소형 자동차 주제 서현이와 화신, 성우하이텍, 뭐 HN 만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어떻게 좀 다뤄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미국에서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에 따른 지금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화신이든 현대차든 현대모비스든 흐름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기존에 너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셔도 그렇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을 좀 더 그 수출 그 통계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관점이든 이슈를 통해서도 현대차든 화신이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만은 너무 일단은 길게 보진 마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4분기부터는 양극재에 대한 가격이 그 리튬에 대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라는 게 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이슈를 좀 읽어봤었는데 그 2차 전지 그 인버스 ETF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일제히 어제도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 의견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에코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그 공매도에 대한 양에 대해서 숏 스퀴즈 상태가 좀 어느 정도 일부 나와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그 매수 타이밍으로도 뭐 에코프로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뭐 본다 하더라도 너무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그 스탠스를 좀 취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쪽 알아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이 마지막으로 그냥 배당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찬바람 불면 배당주 봐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장시간에 조금 영향에 관해서 밖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쪽 뭐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금융주 뭐 9%대에 있는 회사도 많고 7%도 많고 그러는데 아까 현대차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배당 수익률 5%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좋습니다. 사실상 배당주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작년에 이 시기 때도 배당주 위주로도 많이 좀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장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배당주 위주로도 편성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현대차에 대해서도 뭐 배당이 좋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배당주의 흐름들이 결국은 좀 위험 선호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좀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접근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도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 점도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지금 현재는 시장 방향성으로서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도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좀 낙폭이 심하게 또 출발을 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FOMC 결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연말까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또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감들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 상승이 좀 큰 이제 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여전히 이제 그 유가 관련주들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좀 우려가 되는 시기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주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3, 4분기로 갈수록 매출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성이 이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어저께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PBR 1배 미만인 업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식품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분기로 갈수록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수익성까지 대폭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이 됐을 때 여기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식품주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좋던 안 좋던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여기다가 실적 모멘텀까지 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대표적으로 식품주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경기 둔화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살펴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이제 먼저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LG화학인데요. 지난 18일 메리츠증권은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76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10% 넘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결과로 따져지는데, 자, LG화학의 주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2위는 삼성화재, 3위는 KTCS,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자회사인 스타링크와 협력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적외도 위성통신 서비스 연내 선보인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해당 종목 다시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4위는 DI동일, 5위는 DB. 요새 배당 매력으로 보험, 은행, 금융주 인기가 많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1위부터 5위까지도 살펴봅니다. 1위는 위메이드. 오늘 22% 넘게 급등 중입니다.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래전서 23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억 원을 수령했다라는 소식 어제 밝혔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2위는 모비스. 중입자 치료 테마주가 강세입니다. 해당 치료를 받은 암 환자의 조직이 한 달 만에 제거됐다라는 그런 소식 함께 전해오면서 모비스가 강세를 보였고요. 3위는 나인테크. 나인테크는 폐배터리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4위 비트로테크, 모비스와 같은 이유로 움직임을 보여온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도 오늘 다시금 따져보기로 하고요. 5위는 우둠지팜, 스펙 합병 첫날에 23%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종목은 네옴시티로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LG화학 2%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0.38%, DI동일은 4%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DB 2% 넘는 급등, 그리고 KTCS 오늘도 상승세네요. 4%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LG화학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 넘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내려가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경기 민감주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LG화학 역시도 과거에 이제 올라갔던 원인이 사실 그 LG에너지솔루션에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좀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기술주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의 특성을 좀 같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좀 좋은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경기 민감주의 특성이 있는 만큼 또 화학주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실적 변동성도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조금 우하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뚫고 내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좀 바닥권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53만 6천 원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0만 원 이하대까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하락했다고 해서 담으시기보다는 우선은 실적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지지선이 아직까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LG화학은 우선은 매종 관망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는 LG화학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간다라는 부분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 과거에 올라갔던 원인이 LG에너지솔루션 때문인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미 선 반영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살펴보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수급 역시도 빠져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이 바닥권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급하게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관망하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해당 의견들 잘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장에서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츠로테크 12%, 이 모비스 지금 23%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인테크 9%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듬집합 역시 2% 넘는 상승세 기분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위메이드가 오늘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좀 단기적으로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사실 성장주 위주로 이제 급등을 했다면 이런 수급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가치주로 옮겨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기대감은 항상 있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받쳐주지 못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올해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좀 적자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NFT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을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의 자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상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어떤 성과를 좀 얻기 위해서는 내년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3, 4분기 실적 발표 때 다시 한번 이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지금 과대낙폭된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4만 원대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가에서도 저는 조금 담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다만 워낙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 관점에서 5만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위메이드를 꼽아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3, 4분기 실적 발표 때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도 담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강세입니다. 위메이드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지금 상한가 진입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역시 상한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 강한 모습 오늘 시장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주가상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이제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이런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크린 골프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좀 급증을 하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필드 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스크린 골프를 또 많이 찾는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용객 수는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회원들도 작년 대비해서 한 20% 가량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이제 진출이 활발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휴대용 이런 골프 시뮬레이터의 웨이브를 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골프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웨이브라는 제품이 사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격대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경쟁 제품은 이제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5만 달러 이상까지도 또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천 달러 정도의 이제 가격대에 좀 팔고 있고요. 사실 이 업계에서 가장 이제 저가로 판매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지금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떠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맹점 수가 일단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 신제품 출시 효과도 계속해서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상반기 실적은 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을 또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실적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은 이제 7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단 1,500억 원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작년보다 이제 실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격대도 이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95,6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는 10만 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적정 주가는 최소한 12만 원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전저점 부근인 9만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이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라운딩 한 번에 금액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젊은 층 위주로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현재 2% 넘게 내려가면서 95,700선에서 자리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10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이하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확인하시죠.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롯데웰푸드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식품주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식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롯데푸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 또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식품업계들의 고충이 바로 이제 원재료값 상승이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대두육 가격도 마찬가지고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재료값 하락은 사실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판촉비라든지 영업 비용을 좀 줄이게 되면서 어떤 수익성 방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익성이 또 이제 굉장히 크게 또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사실 인도 중심의 지금 현재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 그리고 동남아 중국 지역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내수 경기가 80%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초코파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점유율이 거의 한 9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인도 시장도 이 중국 시장이나 북미 시장처럼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무조건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4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2배 가량 또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판가 인상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지식품 부분들이 유지식품 부분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판가 인상을 통해서 개선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만 2,700원대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11만 3,000원 이하대에서 계속해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13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롯데웰푸드입니다. 그동안의 고충이 원재료값 상승이었는데요. 이 하락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이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 해외 시장으로 K푸드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따라가보자라는 의견 받아봤고요. 현재 0.18% 하락하면서 12만 2,70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는 11만 3천 원 이하에서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받아봤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이하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적이 무조건 지금 기반이 돼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파라다이스는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네, 분기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3분기, 4분기까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 매출액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매출액이 올해 이제 1조 정도 돌파를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1,550억 원대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 원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거의 이제 10배가 넘는 수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대폭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거의 한 2,000억 원에 또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9년, 2020년 또 코로나 사태 때 사실 영업이익이 지금 2년 연속 적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좀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이 그 호텔 쪽도 리조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 쪽에서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액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인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카지노에 대한 매출 그리고 리조트에 대한 매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좀 있으면 또 국경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추절도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때가 거의 피크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좋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죠.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상향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역시도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사드 때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때는 이제 사실상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여행객 수요가 또 사드 때보다 이제 더 많아지고 있다. 사드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16,66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6,700원 이하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 파라다이스 꼽아봤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6% 하락하면서 16,640선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6,700원 이하,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500 이하로 잡아봤습니다. 파라다이스 중장기적으로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2분기 실적도 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 또 3, 4분기도 실적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큰 손이 들어오면서 파라다이스 이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있으니까요. 해당 종목 꼭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짧게만 드려볼게요. 이 카지노뿐만 아니라 리오프닝주 최근 흐름이 좋으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내에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주 중에서 어떤 종목 한번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화장품주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면세 관련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굉장히 좀 수익성이 또 개선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들 그리고 이제 면세 관련주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유통주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항공주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런 실적 변동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주 그리고 유통주들 그리고 이제 면세 관련주들 계속 중심으로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드렸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과 리오프닝 그리고 지준율 이하 유가가 돌아왔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화장품 그리고 면세 쪽, 이 면세 관련돼서는 호텔신라와 글로벌 텍스틸이 살펴보시면 좋고요. 단 지금 유가가 지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는 좀 지양하시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국 긴축 우려에 코스피, 코스닥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3% 하락하면서 2,538.55포인트 지금 기관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하락하면서 874.78포인트 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은 자람테크놀로지와 HK이노엔 두 가지 종목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골프존과 롯데웰푸드, 파라다이스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꽤나 춥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우산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